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서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한 대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산불 현장부터 응급수송, 국가안보 현장까지 안타까운 헬기 사고 소식 뒤에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재난과 응급 현장이 늘어날수록 헬기 조종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억 원을 들인 야간 산불 진화 헬기가 조종사 부족으로 수년째 단 한 번도 뜨지 못하고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 헬기 조종사 인력 양성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한 명의 베테랑 조종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 현장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헬기 조종사 양성을 이끌고 있는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를 피크닉이 취재했습니다. 헬리콥터는 활주로가 없는 산악, 해상, 빌딩 옥상 등 어디든 진입합니다. 산불 진화부터 응급수송까지 헬기 조종사는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 임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높은 강도와 낮은 처우, 장비 노후화로 매년 수십 명의 조종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은 재난 현장으로 그대로 직결됩니다. 현재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한 대당 배치된 조종사는 평균 1.4명에 불과합니다. 교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조종사들은 극심한 기체 진동과 연기 속에서 장시간 연속 비행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체와 조종사의 동시 고령화입니다. 산불 헬기의 70%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기체이며 현장 조종사의 90% 이상이 60, 70대 베테랑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의성 대구에서 일어난 산불 현장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분들 역시 40년 넘게 헬기를 조종했던 70대 베테랑이었습니다. 결국 국가 재난 대응망이 멈춰서지 않으려면 베테랑의 이탈을 막는 처우 개선과 함께 젊고 단단한 전문 조종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죠.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곳이 2006년 설립된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입니다. 이곳은 항공역학, 정비, 모의비행, 미국 원정 실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인프라 역시 독보적이죠. 국내 대학 유일의 자체 태안 비행장과 관제 시스템, 알투2, 엔스트롬 480 등 교육용 기체와 최첨단 모의비행 시뮬레이터를 갖췄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탑승전 시뮬레이터로 야간 비행과 비상 대처 능력 등을 완벽히 숙달합니다. 3학년 전원이 미국에서 6개월간 미 연방항공청 자격증을 취득하는 파격적인 해외 실습도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영어 구사 능력을 기르고 헬리콥터 비행에 적합한 환경에 적응하게 되죠. 또한 학생들 대부분 군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비행 실습비와 등록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곧바로 비행 임무에 투입됩니다. 그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베테랑 헬기 조종사의 자질과 한서대학교만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한서대학교 헬리콥터 조종학과 조용진 학과장님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20년 됐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과 졸업생 중에서는요, 아직까지 사고가 난 적도 없고 사고로 영을 달리하신 분들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비행을 잘하는 조종사는 오래 살아남는 조종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기동을 되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게 안전만큼 중요한 비행은 없다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도 많은 안전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비행에까지 이렇게 이어졌을 때 가장 안전한 비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 원칙을 준수한 안전 비행을 하자라는 게 제 철칙이고 그 철칙을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졸업할 때까지 얼마 듭니까? 근데 첫 번째는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 1억 정도 드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등록금과 실습비와 생활비와 모든 게 합쳐졌을 때 1억이고요. 학생들이 졸업하면 대부분 군으로 가거든요. 그 중에서 등록금 4천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생각보다 실습비를 부담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 한 학기를 통틀어서 미국 가서 실습을 하고 오고요. 지금 현재 미국만큼 그렇게 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갔다 오면 그런 미국만의 비행 환경,
이런 것도 충분히 느끼고 오고요. 관제탑이랑 교신을 하든 어디랑 교신을 하든 이제 다 영어로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어 능력도 향상이 되고 보통 저희가 졸업하면 대부분 90% 이상 군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교관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를 위한 군이 아니고 일반 군을 갔다 와서 교관 자격까지 취득을 하고 여기서 교관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군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왜? 교관을 하면서 비행시간을 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기관,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으로 진출을 할 수 있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헬리콥터는요, 조종사가 판단하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AI가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입학할 때부터 사명감을 강조를 하거든요. 헬리콥터 조종사는 대부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끈다든가 응급환자 이송을 한다든가 여러 임무들이 그런 임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명감이 없으면 이 임무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보내시면 저희가 기본과 원칙, 사명감 두루두루 갖춘 헬리콥터 조종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헬기와 장비가 갖춰져 있더라도 조종관을 잡을 조종사가 없다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급박한 응급수송까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비상상황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동시에 철저한 전문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다는 사명감을 갖춘 조종사를 제대로 키워내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하늘 위 높은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진짜 전문가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체계적인 헬기 양성 시스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비크닉이었습니다.